안녕하십니까?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에 앞서 연구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표준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입니다. 이론 교육은 실습 교육 전 꼭 교육 동영상을 들으시고 실습 교육에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론 교육은 10분 내외 짧은 교육입니다. 실습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론 교육을 꼭 들으시고 실습 교육에 참석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표준주의 이해입니다. 표준주의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표준주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표준주의는 직원 자신을 보호하며 감염으로부터 입소노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감염관리 전략이며 예방활동 중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표준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는 표준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표준주의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의 순서는 1. 감염의 정의 2. 감염의 전파 경로 3. 노인요양시설의 감염 발생 위험 요인 4. 표준주의 정의 5. 표준주의 구성요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이란 미생물, 즉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이 우리 몸에 들어와 그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감염병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 증식하여 코로나에 걸리는 것과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 등이 우리 몸에 들어와 증식하여 발생하는 질환이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은 미생물의 전염성에 따라 전염성 감염병과 비전염성 감염병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으로 감염의 전파 경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말 전파입니다. 호흡기 비말은 5마이크로보다 큰 비말로 콧물을 흘리거나 기침이나 대화를 할 때 발생하여 1m 이내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경로입니다. 해당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독감, 즉 인플루엔자,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 전파입니다. 공기 전파는 5마이크로보다 작은 감염원들이 공기의 흐름을 타고 먼 거리까지 이동이 가능하여 시설 내 모든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결핵, 파종성 대상포진, 수두, 홍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접촉 전파입니다. 접촉 전파에는 입소노인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으로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전파는 입소노인의 옷을 교환해주거나 악수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 시에 전파되는 것을 말하며 간접 전파는 오염된 탁자, 손잡이 등 환경 표면을 접촉 시에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옴, 농가진, 장감염, 항생제 내성으로 생긴 다제 내성균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개체 전파입니다. 오염된 음식, 오염된 물, 오염된 기구를 통해 전파되거나 모기, 파리, 진드기 등 매개충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감염 발생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은 대부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입니다. 이는 입소노인 대부분 복합성 만성질환과 고령으로 인해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감염질환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감염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이 침실, 휴게실 등의 생활 공간을 공유하며 집단 생활을 하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사람 대 사람의 교차 감염의 기회가 증가하여 감염질환 발생률이 매우 높습니다. 감염질환은 노인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입원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감염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연구 결과에서 389명 중 66.3%에서 호흡기계 감염, 피부 및 연조직 감염, 소화기 감염, 요로 감염 등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유행한 코로나 발생 중 취약 감염시설에서 코로나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요양시설이 코로나 확진자가 38.2%로 매우 높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망률 중 80대 이상 사망률이 59.6%로 감염질환은 노인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다음으론 노인요양시설 직원 감염 발생 현황을 YTN 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상당수가 피부 전염병인 옴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는 물론 확진 판정을 받은 보호사 수 등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진드기가 피부에 달라붙어 생기는 옴은 극심한 가려움이 특징입니다. 전염성도 무척 강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들이 특히 취약합니다. 이러다 보니 시설에서 노인들과 함께 지내는 요양보호사들도 종종 옴 증세를 호소합니다. 중풍이나 이런 걸 앓으시는 분들은 긁을 수도 없잖아요. 가렵다고 표현도 못하고 이래서 옴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꽤 될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요양사한테 다 옮겨줄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다른 환자들한테도 옮길 수가 있는 거고. 실제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가운데 매년 3천여 명이 옴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200여 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옴 증세로 의사를 만나는 국민은 100명당 0.08명에 불과한데 요양보호사는 100명당 4명이나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무관심 때문이란 지적이 높습니다. 보건당국은 옴 증세로 진료를 받는 요양보호사들 가운데 확진자가 얼마나 되고 어디서 누구를 통해 감염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은 옴에 걸리면 보건소에 즉시 알려야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규정 마련에 착수했지만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정부의 대책은 감염병 환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감염병의 특성상 환자 및 종사자 모두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옴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노인들을 돌보고 살펴야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다른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 없는 건지 보건당국의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뿐만 아니라 직원 역시 감염질환 노출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을 아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노인요양시설에서 감염관리 및 예방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노인요양시설에서 감염관리 예방활동으로 꼭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표준주의입니다. 지금부터 표준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준주의란 무엇일까요?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입소노인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하는 오염원을 다룰 때 지켜지는 지침을 말합니다. 입소노인과 직원의 오염원의 노출 범위에 따라 직원 스스로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그럼 오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입소노인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오염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 서비스 제공 시 배설물인 대변과 소변, 개인 위생 서비스 제공 시 침과 가래 등과 같은 체액과 분비물, 혈액이나 개방된 상처가 오염원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소노인의 기저귀 교환 시 표준주의 지침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 교환 시 오염원인 대변의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첫째, 직원 스스로 노출 범위와 정도를 확인, 둘째, 장갑만 착용할 것인지 가운까지 착용할 것인지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 표준주의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니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으로 표준주의 구성 요소와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주의는 손위생, 개인보호구, 기침 예절, 환자 배치, 기구의 처리, 환경관리, 린넨관리, 안전한 투약, 요추천자 시 수술용 마스크, 직원 안전 총 10개의 구성 요소로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주의 구성 요소 중 노인요양시설 감염병 대응 원칙에서 제시된 손위생, 개인보호구, 기침 예절, 기구의 처리, 환경관리, 린넨 관리 구성 요소에 대한 표준주의 준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위생입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은 손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거나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한 후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에 오염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설사 증상이 있는 입소노인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알코올 손소독제 사용은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을 때 사용하여 손위생을 합니다. 다음은 개인보호구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장갑 착용입니다. 혈액, 체액, 오염된 물건을 만질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입소노인마다 장갑을 교환해야 합니다. 입소노인의 분비물이나 배설물과 접촉 시 피부나 옷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 피부를 보호하고 옷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운을 착용해야 합니다. 가운은 재활용하지 않고 오염되면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마스크, 안면보호구, 보안경은 입, 코, 점막에 입소노인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튈 가능성이 있을 때 선택하여 착용합니다. 다음으로 기침 예절입니다. 올바른 기침 예절에 대해 감염병관리지원단 기침예절 교육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수칙, 기침 예절. 코로나19, 인플루엔자, 결핵 등의 호흡기 감염병은 콧물, 침과 같은 비말 속 바이러스를 통해 전파되는데요. 우리가 기침을 할 때 바이러스는 무려 1에서 2m까지 전달이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바이러스가 전달이 되겠죠.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드시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침 예절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면 바이러스가 손에 묻어 악수, 손잡이 등을 통해 타인에게도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기침 예절은 무엇일까요? 손이 아닌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립니다. 휴지가 없을 때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기침을 한 뒤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간 손 씻기를 합니다. 올바른 기침 예절. 감염병으로부터 나와 이웃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입니다. 다음은 기구의 처리입니다. 재사용 물품은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 후 소독해야 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입니다. 입소노인의 주변 환경을 포함하여 시설 전반에 대해 적절한 청소와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침구 관리입니다. 오염된 침구는 피부나 점막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장갑 및 가운을 착용한 후 따로 수거하여 별도 세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주차 표준주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표준주의 개념에 대해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혹시 표준주의 개념이 어려우신 분들은 실습 교육 전 여러 번 반복하여 교육을 들으셔도 됩니다. 실습 교육 전 교육 완료 확인 위해 연구자에게 교육 완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